할머니, 혈당이 300이 넘었어요.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70세 김순자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피곤해서 병원에 갔을 뿐인데 당뇨병이라는 낯선 단어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처방받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들은 건강 강연에서 한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수치도 달라집니다. 그 말은 마치 가슴속에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스스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약 없이 식단과 생활 습관만으로 혈당을 조절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혈당은 12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순자 씨가 실천했던 하루 루틴과 식습관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피가 달콤해질수록 몸속의 세포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훨씬 더 쉽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혈당을 잡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때 조금만 방심해도 공복 혈당이 130, 150, 180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도 처음엔 나는 단 거 안 먹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문제는 단맛이 아니라 대사 능력이었습니다. 즉,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7%가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속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당뇨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깁니다. 그러나 방치된 혈당은 조용히 혈관을 녹입니다.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실명, 신부전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말합니다. 약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하루 습관만으로 혈당을 정상으로 돌린 비결을 실천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아침 루틴에 있습니다. 순자 씨가 처음으로 바꾼 것은 식사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 즉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혈당은 아침 루틴이 좌우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혈당을 결정짓죠.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간이 깨어나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분간 느린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은 힘들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였지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푸는 순간 피가 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02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김치, 멸치볶음으로 간단히 끝냈지만 지금은 삶은 달걀 1개, 귀리죽 반 그릇, 오이와 견과류 한 줌으로 구성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늘린 것이죠.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완화해줍니다. 이 습관을 3주만 유지하자 순자 씨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식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녀가 식사 후에 실천한 비밀 루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3개월 만에 안정시킨 두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순자 씨는 밥 먹고 바로 앉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TV를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사 후 30분을 황금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시간에 하는 행동이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 실천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사 후 10분이 지나면 집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를 오가며 약 15분 정도. 처음엔 귀찮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2주 후 혈당 측정기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동안 근육이 움직이면은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혈당 상승폭이 이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이 시간을 활용해 작은 기도를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편해진다는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 혈당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30분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식사 후 걷기가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밥 먹으면 졸렸는데 지금은 몸이 가벼워요. 걷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혈당도 안정돼요. 이처럼 순자 씨의 성공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실천한 구체적인 하루 생활 루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순자 씨가 혈당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리듬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가끔 생각날 때만 혈당을 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점심 후, 자기 전 이렇게 3번 같은 시간대에 혈당을 측정합니다. 혈당계는 내 몸의 거울이에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식사와 기분, 활동량을 함께 메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라면 먹음, 혈당 180, 저녁에 채소 많이 먹음, 125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기록이 나만의 혈당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기분이 급하거나 잠을 못 잔 날은 혈당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음식만이 아니라 감정과 수면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는 매일 저녁 그날의 기록을 보며 스스로 대화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높네. 내일은 식사 속도를 더 천천히 해야겠다. 이 습관은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해하는 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주만 기록해도 몸이 보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고 어떤 행동이 혈당을 올리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때부터 조절은 의지가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 훨씬 쉬워집니다. 순자 씨의 말처럼 혈당을 잡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녀가 2번째로 바꾼 습관, 바로 식사 속도와 순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지만 혈당 조절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뇨 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와 속도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밥부터 퍼먹고 반찬을 후다닥 먹었습니다. 이제는 순서를 철저히 바꿨습니다. 1.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밥 순으로 천천히 먹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벽을 보호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오기 전에 방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 상승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젓가락 내려놓기 반이다. 순자 씨는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10초 동안 꼭꼭 씹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배가 더 부르고 식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천천히 20분 이상 씹으며 먹는 사람은 식후 혈당이 평균 30% 낮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지 않아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순자 씨는 매일 식사 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첫걸음은 천천히 먹는 것부터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덕분에 그녀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 급상승을 거의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자 씨가 간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택한 작은 변화 한 가지입니다. 이 습관은 군것질을 끊게 하고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후엔 꼭 달콤한 게 생각나요. 순자 씨는 평생 식사 후 과일이나 떡, 과자를 조금씩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 후 제일 힘들었던 건 이 단맛의 유혹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금지하자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였고 혈당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바꾸자.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이 그릭 요거트에 시나몬 가루 한 꼬집, 삶 삶은 단호박이나 고구마 한 조각. 이들은 모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시나몬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견과류 속 불포화 지방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순자 씨는 오후 3시쯤 요거트를 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라 내 혈당을 지키는 약이에요. 이 간단한 대체 습관 덕분에 그녀는 스트레스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밤에 폭식하거나 야식을 찾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간식은 혈당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염증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무조건 참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바꾸기가 순자 씨가 3개월 만에 약을 끊고도 혈당을 안정시킨 비결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시간, 바로 기어 수면 전 루틴 샤워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침 공복 혈당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나 운동에는 신경 쓰지만 잠들기 전 1시간이 혈당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잘 모릅니다. 순자 씨는 이 시간을 하루를 정리하는 약이라 부릅니다. 예전엔 저녁 10시쯤 TV를 보며 과일을 먹거나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새벽에 잠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5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루틴을 바꾼 후 아침 혈당이 120 이하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천한 3단계는 단순했습니다. 1.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기 소화가 끝난 상태로 잠들면 간이 쉬고 야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2. 잠들기 전 30분 따뜻한 물 한 잔과 조용한 스트레칭 혈액순환을 돕고 심박수를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3. 불 끄기 전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마음의 긴장을 풀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잠들 때 회복하지만 혈당도 그때 쉬어야 해요. 과학적으로도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다음날 혈당이 2000자 30포인트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면은 약보다 강력한 혈당 조절제인 셈입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밤마다 조용히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의 리듬도 안정됩니다. 이제 그녀의 5번째 실천, 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 보충이 아니라 혈당 순환의 열쇠였습니다. 순자 씨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하루 종일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만 듣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영양색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들었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혈당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물 루틴을 정했습니다.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 간과 신장이 밤새 쌓인 당과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위를 촉촉하게 만들어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3식사 중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늦어지고 혈당이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식후 1시간 뒤 천천히 물 한 컵 혈액 내 포도당을 희석하고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녀는 매일 하루 총 1.52리터를 목표로 했습니다. 물을 잘 마시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혈당 수치뿐 아니라 혈압과 피로감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당 조절 효율이 28%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물병에 시간표를 붙여두었습니다. 아침 8시 한 잔, 10시 한 잔, 2시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고 혈당의 기복을 줄였습니다. 결국 혈당 관리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리듬을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피했던 것들, 즉 혈당을 망치는 해로운 음식과 습관에 대해 살펴봅시다.
순자 씨가 처음 병원에서 식이 지도를 받을 때 제일 놀랐던 건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들 중에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숨은 범인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험했던 건 흰색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얀 밥,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이 세 가지는 삼백, 산바이 식품이라 불리며 소화 속도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흰쌀밥은 먹은 지 30분 만에 혈당이 200을 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밥을 현미와 귀리, 보리, 흑미로 바꾸었습니다. 밀가루 음식도 줄이고 떡이나 빵 대신 고구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소 자주 마시던 커피 믹스와 과일 주스도 문제였습니다. 당분이 많아 식후 혈당을 폭발시키는 주범이었죠. 지금은 블랙커피나 보리차, 녹차로 바꿔 마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늦은 밤 간식이었습니다. 배고프니까 조금만 하며 과일이나 과자를 먹던 날엔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높았습니다. 밤에는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먹는 당분은 그대로 혈액에 남습니다. 습관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조심했던 건 스트레스와 분노였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몸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스스로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마음 관리도 혈당 관리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결국 혈당을 망치는 건 음식보다 무심함이었습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들이 쌓여 수치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바꾸면 수치도 조용히 내려갑니다. 이제 순자 씨가 말하는 황금 원칙 5가지, 즉 평생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생활의 핵심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자 씨가 3개월 만에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 후 2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지키기 쉬운 원칙 5가지를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걸 내 몸을 위한 약속이라 부릅니다. 일 공복을 길게 두지 않는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4-5시간 이상 굶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굶으면 간이 저장된 당을 꺼내 쓰기 시작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음식보다 순서를 지킨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으며 식사합니다. 3. 식후엔 반드시 10분 이상 걷는다. TV 대신 걷기. 이 한 가지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비가 와도 순자 씨는 매일 걸었습니다. 쌓아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잔다. 수면의 질이 혈당의 질을 결정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호흡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잘했다 한마디가 코르티솔을 낮추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5. 몸의 신호를 기록하고 대화한다. 매일 혈당을 재고 변화의 원인을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약보다 더 정확한 나만의 치료서가 됩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혈당은 싸워야 하는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친구예요. 이 5가지 원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 위에 먹는 즐거움을 되살린 균형 식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순자 씨가 실제로 실천 중인 하루 식단 예시입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는 약 대신 식탁으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순자 씨의 식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몸을 속이지 않는 음식. 이 식단은 약보다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침 07,000건 혈당을 깨우는 식단.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시작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귀리죽 반그릇, 오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등 생야차에 1접시 아몬드, 5알 블랙커피 혹은 보리차 포인트.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셔 간을 깨우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해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점심 칠리 청년. 에너지를 주되 무겁지 않게 현미 1-3공기, 닭가슴살 혹은 생선구이, 소금 대신 허브가루, 채소볶음 또는 데친 시금치 된장국, 멸치 육수, 김치, 약간 포인트, 밥보다 반찬 중심, 짜거나 달지 않게 식사 후엔 무조건 10분 걷기, 저녁
18,000원. 가볍고 따뜻하게 단호박 반 조각 또는 고구마 1-3개 두부조림 플러스 데친 야채 미역국 혹은 다시마국 호두 2개 포인트. 늦은 저녁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마무리.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정리합니다. 간식 오전 10시 제 오후 3시. 그릭요거트 플러스 시나몬가루 견과류. 한줌 포인트. 배고픔을 참지 않으면서도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간식. 이 식단은 단순해 보이지만 무엇을 빼느냐보다 무엇을 더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단맛 대신 식감, 포만감 대신 평안함. 3개월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25로 떨어졌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식탁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제 식단과 더불어 순자 씨가 매일 실천한 운동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노년층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혈당 안정 운동법입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운동은 젊은 사람들 얘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최고의 약은 걷기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무릎을 아끼는 10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혈당 안정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1단계 준비 스트레칭 2분 벽을 짚고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팔을 크게 돌리며 어깨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호흡은 깊고 천천히, 숨을 내쉴 때 피가 순환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2단계 느린 걷기 플러스 팔 흔들기 5분 집 안복도나 베란다 혹은 마당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어 상체 근육까지 함께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팔을 쓸수록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당이 훨씬 효율적으로 소모됩니다. 3단계 의자 스쿼트 2분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무릎이 아플 땐 완전히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체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최대 저장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집니다. 4단계 마무리 호흡과 정리 1분 양손을 배 위에 올리고 눈을 감은 채 깊게 호흡합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지켜줬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짧은 루틴은 단 10분이지만 순자 씨의 혈당 그래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식후에 이 루틴을 1, 2회만 해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릎 통증도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운동은 체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의 여정을 정리하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나눕니다. 3개월 전 병원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70세 순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미소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손엔 약이 아닌 작은 메모장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물 한 잔으로 시작,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기. 그녀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누적이 만든 결과입니다. 혈당은 단지 수치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이자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의 결과입니다. 약 없이도 혈당을 잡는 법은 결국 내 몸을 이해하는 법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남긴 3가지 메시지 1.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온다. 물 한 컵, 10분 걷기, 식사 순서, 사소해 보여도 인생을 바꾼다. 이 몸과 대화하라. 혈당을 재는 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말을 듣는 시간이다. 센 마음을 지키면 혈당도 따라온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혈당도 함께 오른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안정된다. 지금도 순자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꾼 건 음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당신의 혈당도 인생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습관이고 그 습관을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건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의 몸은 분명히 응답할 것입니다.